말할 때 횡설수설하신가요? 말하는 도중에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길을 잃어버리고 있진 않나요? 내가 이야기하면 주제에서 벗어나거나 이야기가 너무 길어지진 않나요?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면 여러분들은 이 말의 공식을 꼭 배우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스피치 1타 강사 만선생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한테 이번 연도 2월쯤에 한 회사원분이 찾아오셨습니다. 저를 찾아오신 이유는 회사에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마다 떨리는 증상을 멈추기 힘들다고 해서 찾아오신 분이었는데요. 이 회사원분의 떨림의 증상이 심각해졌던 이유를 상담을 통해서 알 수 있었는데요. 회사에 처음 입사했을 때 인정받고 싶은 인정 욕구가 너무 많이 과해져서 일과 관련된 대화라든지 질문에 대한 답변에도 너무 횡설수설, 우왕좌왕, 말을 길게 하거나 주제에서 벗어나는 느낌들이 너무 많이 들다 보니까 주변의 동료나 상사분에게 안 좋은 피드백을 받아서 그게 트라우마로 남았는지 말을 못하게 돼버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나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던 말하기가 힘들어지고 어려워졌고요. 어떻게 말을 해야 괜찮을지 모르겠던 상황에서 저를 찾아오신 분이었는데요. 제가 이 회사원분에게 드렸던 솔루션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상대방에게 논리정연한 말하기가 제대로 되려면 상대방의 화제나 질문에 대한 나의 결론을 먼저 말해야 됩니다. 근데 단순히 이제 결론을 먼저 말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나는 벌써 결론을 이야기했는데요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우왕좌왕하거나 횡설수설 하시는 분들의 말의 결론을 살펴보면 이야기의 단순 나열에 그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말의 결론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나열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2018년 일본 베스트셀러에 올랐던 1분 전달력이라는 책에서 결론을 도출한다는 것은 사고하는 것이라는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사고는요, 내 안에 있는 데이터인 지식과 밖에 있는 데이터인 정보가 머릿속에서 가공되면서 결론을 이끌어내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언뜻 들으면 말이 어려워 보이시겠지만 우리는 실제로 이렇게 행동하고 결론을 도출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밤이 되면 배고프시죠? 그래서 야식으로 치킨을 드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그 치킨을 먹고 싶다라고 정보가 입력되는 순간 내 머릿속에 있는 지식들이 내가 가장 좋아하는 치킨 브랜드를 선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때 딱히 좋아하는 치킨 브랜드가 지식으로 없다면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투자해서 가장 맛있게 먹을 수 있는 후기와 리뷰들을 살펴보면서 치킨을 배달시키는 결론을 도출하죠. 어때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정보에다가 내가 경험으로 배웠거나 책으로 배웠거나 내 안에 있는 데이터인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최선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책을 많이 읽고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왠지 말을 잘해 보이게 되고 자신감이 있어 보이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라는 겁니다. 왜? 정보가 입력되면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을 통해서 가장 빠르게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그럼 이제 이 이론을 가지고 그대로 대화나 회의 상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회사 부장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던집니다. 오랜만에 우리 부서 점심이나 함께 먹을까? 허허허. 안 돼! 라고 하시면서 넌지시 직원들의 의사를 묻기 시작합니다. 물론 먹기 싫지만 부서 사람들 모두 눈치 싸움이 시작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한 명씩 대답하기 시작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부장님. 근데 어쩌죠? 제가 좀 선약이 있어서. 부장님 너무 아쉬워요. 근데 제가 다이어트 중이라서 도시락을 싸워버렸네요. 그런데 한 직원이 어디선가 이렇게 외칩니다. 네, 부장님, 저는 가능합니다. 제가 점심 식사 괜찮은 식당을 알고 있는데 추천해도 괜찮을까요? Beautiful. 정말이지 완벽한 결론을 도출한 거죠. 부장님이 지금 현재 우리와의 점심 식사를 원하고 있다라는 밖에서 얻은 정보,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지식의 데이터가 가공되기 시작합니다. 저번에도 식사를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부장님과 식사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부장님과 내가 만족스럽게 먹을 수 있는 식당 리스트, 이 정보와 지식 데이터가 가공되면 나의 본질에 대한 결론이 됩니다. 우선 점심 식사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결론은 물론 어차피 누군가는 해야 될 맛집 리스트 추천을 내가 하게 된다면 점심 식사를 원하는 부장님에게는 최고의 결론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현대인이 회사를 다니면서 가장 많이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회의입니다. 회의 정말 징그럽게 많이 합니다. 회의를 많이 하는 이유가 뭘까요? 가장 좋은 협의점과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죠. 그런데 우리는 회의 때도 이런 경우들을 종종 마주치게 됩니다. 최종 A안과 B안 중에 어떤 것이 좋은가? 라는 질문에 A안과 B안 너무나도 훌륭하고 괜찮은 결과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물론 A안도 좋은 점이 있겠지만 저는 B안 쪽으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현재로서 비안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굳이 남들도 머릿속에 있는 팀원들의 의견과 생각을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면서 말을 꺼내고 지루하게 시작할 거 없이 밖에서 얻은 정보인 팀원들의 다양한 의견과 생각, 그리고 내 머릿속에 정리되어 있는 A안과 B안의 지식을 가공해서 단순 명료한 결론을 도출해서 입 밖으로 내는 것이 훨씬 더 편리하고 좋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회사에서 결론 내는 거 굉장히 힘들어하고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요, 많은 것 같아요. 이게 내 의견이나 결론에 확신이 없으신 분들도 그렇지만 혹시나 내 의견이나 결론에 좀 태클 거는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좀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걱정과 번뇌와 고민을 갖고 달고 사시는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괜히 정 만들고 싶지 않은 거죠. 근데 생각해보세요. 비즈니스 대화나 시간 안에 최대한을 뽑아야 되는 집단회의 등에서는 결론을 빠르게 내는 것이 중요하지 그 이외에 다른 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감정을 섞어서 이야기하거나 회식 자리나 혹은 사적인 자리에서처럼 스토리텔링식의 이야기를 지향해야 되고요.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야말로 시간 낭비 없이 내 의견을 이해하기 가장 좋다는 거죠. 그리고 본인이 회의를 이끌어야 되는 직급에 있거나 본인이 결정권자라고 생각해보세요. 결론이 명확하지 않고 감정에 치우쳐서 횡설수설하는 것보다는 팀원들의 결론이 명확하다면 시간도 절약되고 편하고 조금은 쉬운 길로 갈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기 때문에 팀원들 결정권자 모두에게도 일석이조의 상황이 됩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이라는 책을 보면 사람에게 제대로 된 설득을 위해서는 에토스, 파토스, 로고스가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설득의 세 가지 조건은 제가 나중에 영상으로 자세하게 한번 다뤄볼게요. 앞서 말씀드린 지식과 정보가 제대로 가공이 되어서 결론이 도출됐다면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설득의 3요소 중에 하나인 로고스가 있어야 합니다. 내가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너무나 좋은 결론일지라도 상대방은 명확한 논리와 증거인 이 로고스가 없으면 믿지 않을 거예요. 난 저 사람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있어 라는 결론이 있어도 사랑을 받고 있는 상대방은 사랑에 대한 이유와 근거를 알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결론 뒤에는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이유와 거기에 따른 타당한 근거를 붙여주셔야 설득이 가능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회의 상황에서 비안이 더욱 괜찮은 프로젝트라고 생각합니다 라는 결론 뒤에 내가 그런 결론을 도출했던 근거나 이유가 없다면 비즈니스 대화에서 고집을 피우는 궤변이 되어버리거나 나와 다른 남의 의견을 비평하거나 비난하는 듯한 느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코칭하는 분들에게도 지금 내신 결론에 대한 이유나 근거를 말해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왜냐하면 뭐뭐하기 때문입니다 라는 식의 이유와 근거는 조금 멋이 없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남들보다 조금 더 말을 잘해 보이는 듯한 미세먼지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앞에 숫자를 붙여서 이유나 근거를 말해보는 겁니다. 제가 비안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총 3가지인데요. 저는 3가지 이유 때문에 이 비안을 선택했는데요 라는 식이죠. 2가지입니다, 3가지입니다 라는 식의 이유와 근거 도출이 먹히는 이유는요, 사람들이 숫자에 민감하기 때문입니다. 또 장점이 뭐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3가지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시작을 하게 되면 그것을 들은 상대방은 머릿속에 3가지를 담을 만한 틀을 마련합니다. 그에 따라서 당연하게 집중력도 높아질 거고요. 너무 말도 안 되는 이유나 근거가 아닌 이상해야 내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여유도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비즈니스, 사회생활을 할 때 일과 관련된 대화 그리고 목적이 있는 대화를 나눌 때는 내가 발언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생각 없이 말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머릿속에 내 말을 들을 틀을 마련을 해놓고 그 안에 부어준다는 생각으로 이야기를 하시다 보면 더욱더 대화가 잘 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공식은요, 가족이나 친구 그리고 너무 편한 감정적 대화가 오고 갈 때는 잘 안 먹혀요. 노는 자리고 편한 자리인데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2가지야 이런 거 할 필요가 없죠. 그냥 좀 재수없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그냥 막 재밌게 놀고 대화할 때는 그냥 대화만 하세요. 뭘 또 머리 아프게 2가지입니다 3가지입니다 이럴 필요 없어요. 아시겠죠? 오늘은 논리정연 말하기에 아주 전통적이고 기본적인 공식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스피치를 다루는 책이나 영상에서 많이 나오는 단골 소재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널리 알려져 있는 공식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쓰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없다는 거 알고 계시죠? 연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오늘 처음에 알려드렸던 결론 도출 방법은 한 번에 되지 않습니다. 써보고 읽어보고 상황에 맞게 조율하면서 내 것으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에도 여러분들의 여유롭고 아름다운 스피치, 그리고 논리적인 스피치, 장황하지 않은 스피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의 영상을 들고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피치 1타 강사 마선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